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6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 운영을 하며 살라와 학포를 중심으로 한지공 플레이가 팀의 주된 공격 방식입니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력과 팀의 조직적인 플레이 덕분이었습니다. 중원에서는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흐라벤베르가 주축을 이루며 이들의 넓은 활동 반경과 뛰어난 탈압박 능력은 첼시의 중원을 상대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타의 날카로운 침투 역시 첼시의 불안정한 수비를 겨냥하며 리버풀의 공격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코나테와 반 다이크가 높은 제공권과 함께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스피드는 첼시의 공격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알리송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켈러가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어 리버풀의 골문은 여전히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첼시는 3-2-4-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산초, 파머, 마두에케 등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퇴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첼시의 공격 최전방에 있는 잭슨은 경기마다 기복이 심해 공격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첼시는 쿠쿠레아와 포파나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바디아실, 디사시, 코릴로 구성된 수비진이 새로운 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들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엔소의 공격적인 전진 움직임은 중원 싸움에서 수비적인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으며 리버풀의 강력한 중원 라인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전반적으로 수비와 중원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첼시는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함과 공격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리버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가 많은 득점 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팀으로 페페와 바에나를 중심으로 한지공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했지만 경기 내내 대등한 흐름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주포인 제라드 모레노와 페레즈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팀의 공격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을 주도해야 할 베리 역시 상대적으로 홀로 헤타페의 단단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 라인에서는 부상 복귀 후 다시 출전하게 된 바이와 베테랑 알비올이 중앙 수비를 맡아 공중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캄보알라와 코스타가 결장하는 상황은 수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헤타페는 역시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일디림과 우체의 제공권을 적극 활용하는 공격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최근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에서는 알레레테와 베로칼이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제네가 우측 풀백으로 기용되면서 수비 밸런스가 더욱 견고해졌고 비아레알의 무뎌진 공격 라인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타페는 주축 선수들이 모두 출전 가능한 상태로 부상이나 결장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없다는 점도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은 주전 공격수들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헤타페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뚫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헤타페 역시 최근 공격력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기 힘든 경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수비적인 조직력이 맞물리면서 경기 흐름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로마는 주로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으로 소울레와 펠레그리니를 축으로 한지공 전개를 중시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몬차 원정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공격수 도부비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전방에 디발라가 배치될 예정이지만 디발라는 포스트 플레이에 적합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 밀란의 강력한 수비진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만치니, 은디카,
에르모소로 이루어진 백삼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엘 샤라위의 부상으로 인해 앙헬리뇨가 다시 윙백으로 기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비 조합 덕분에 로마는 대량 실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에서의 무게감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인터 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디마르코와 마르티네즈 그리고 튀람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다. 최근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3-2로 승리하며 팀의 우위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미키타리안과 차라놀루의 정확한 패스가 공격을 매끄럽게 이끌어주고 있어 다득점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진했던 비세기 바스토니, 아체르비, 파바르로 교체되면서 더욱 견고한 수비진이 형성되었으며 프라테시와 다르미안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 역시 팀의 수비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은 로마의 빈약한 공격 라인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터 밀란은 강력한 공격진을 바탕으로 로마의 약한 최전방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마는 수비 조직이 탄탄하여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지만 공격력에서의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겠지만 인터 밀란의 공격력과 수비의 안정성이 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인터 밀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하피냐, 올모,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를 앞세워 세밀한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팀이다. 최근 알라베스 원정 경기에서는 3-0으로 승리하며 경기 전반에 걸쳐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젊은 공격수 야말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바르셀로나의 공격에서 화력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행히도 슈체츠니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수비진에서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즈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이미 안정된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비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비야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에주케와 루케바키오를 중심으로 한빠른 역습을 주된 전술로 삼고 있다. 최근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챙겼지만 경기 내용은 다소 답답한 면이 있었다. 특히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던 소호와 사울의 부재는 세비야 공격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격이 고립되고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수비에서는 마르칸과 바데로 구성된 중앙 수비가 꾸준히 호흡을 맞추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의 강력한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야말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하피냐와 올모의 창의적인 움직임,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 등을 통해 세비야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세비야는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결장하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주도하고 세비야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유력하며 경기 흐름은 다소 조심스럽게 흘러가면서 득점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